안녕하세요. 행정사의 미래는 밝다. 네, 박유봉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공동주택이나 또는 집합건물 관련 또는 옛날 노후된 어떤 빌라 형태의 연립주택이라고 그러죠. 그런 곳이 이제 재개발 또는 재건축 진행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지역 범위를 이제 설정을 하게 되고요.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연립주택이 모여있는 아파트라든가 이런 어떤 건물 위주로 해서 구분 소유자들이 동의를 얻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법률적 지식하고 그 다음에 행정 절차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오늘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정비구역 지정 및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는데요. 안전진단에 대한 어떤 기준이 굉장히 강화되었죠. 그래서 이 건물에 대한 구조적 결함이 명확하게 나와야 안전진단에서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비구역으로서 지정을 꼭 받아야 됩니다. 즉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각 시군 구청이 되겠죠. 그래서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조치가 미리 예비적 어떤 차원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는데,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합 설립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때는 구분 소유자의 10%의 동의만 얻으면 지자체로부터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설립 요건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조합 설립 인가는 토지 등 소유자의 75%, 즉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토지 면적의 50% 이상을 확보를 해야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등 소유주의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조합을 설립하고 관할 행정청의 인가를 받으면 조합으로 설립 인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건축 계획이라든가 이주 대책이라든가 분양 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 시행 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어떤 계획 수립에 대한 단계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나서 관할 행정청이 다시 또 인가를,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해주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관리 처분 계획 인가 단계가 있는데, 이땐 조합원에게 추가 분담금, 즉 자기가 평형대별로 더 추가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분담금, 아파트 배정 등의 어떤 계획 수립,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또 행정청이 인가를 해준 그런 단계, 그 다음 마지막 단계가 이제 이주 및 철거, 착공 및 준공,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및 분담금에 대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공고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재건축과 재개발 무슨 차이가 있죠? 라고 하는데, 제가 앞서 설명해 드린 대로요, 대상 지역에 대한 차이가 크고요. 그 다음에 정비 범위, 이게 재건축이냐 재개발에 따라서 도시기반 시설, 즉 상하수도 같은 그런 지역 전체적인 어떤 개선 사업이 시행된다는 부분이 재개발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의 주체가 또 누구냐? 그래서 재개발은 지자체 개입이 좀 많고요. 공공성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성이 좀 많죠. 그 다음에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민들, 조합 중심으로 민간 주도 차원에서 진행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절차라든가 규제는 앞서 말씀대로 그런 내용으로 진행된다라는 거 설명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조합 추진위원회 설립이라든가 조합 설립 인가 관련해 가지고 궁금하시면은 행정사분들이 많이 도움을 주실 수 있으니까요. 도움을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